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치러보면서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8강전 대결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영은님의 추천주가 화성 엔터프라이즈예요. 계절적 성수기기도 하고 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의 특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고요. 소비주죠. 그리고 김종구님은 오픈베이스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및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화승은 지금 3%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살짝 약보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의 지수 상승이 이제 IT주 중심으로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강도를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멈추는 이제 마디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면서 IT 일변도의 그런 장세 흐름이 이제 조금씩 그 확산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10년 단위 주글라 파동이라는 것이 경제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10년 동안 설비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산업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단 제가 97년 이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되었던 사실 2008년이라든지 또 2009년 정도에 있었어야 되는 산업 구조 조정을 중국의 고성장으로 구조 조정 없이 넘긴 그런 덕택에 지금 구조 조정이 20년 만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한국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서 앞으로 진흥화 사회로 가면서 각 산업별로도 진흥화되는 움직임이 있고 그 진흥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아주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간의 화두는 사업 구조조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든 그래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업종을 불문하고 그런 회사들의 시장에 매개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종목을 볼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과거에 이 종목은 이제 신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신발 산업이 한국의 90년대 초반에 거의 다 사라지고 몇 안 남았습니다. 부산이 이제 신발을 만들던 메카였는데 부산에 요즘에 신발 만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산업이 없어지거나 그야말로 급격하게 축소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어려운 험난한 고비를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살아남아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상으로 지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그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실적도 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주들이 가는 바람에 전통적인 섹터라는 이유를 잘 못 갔었던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한 재발굴, 진짜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 예를 들면 뭐 소위 전쟁만 안 나면 계속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삼성전 같은 그런 그 컨셉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이틀 전에 이제 우승했던 종목이 이제 유니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리 똑같아. 이건 피혁을 만드는 회사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신발 만들 때 피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관련 기업인데요. 상당히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오픈베이스도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오픈베이스는 성격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 인공지능으로 올라오는 건지 또는 안철수 정치 테마로 올라오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이 종목도 박쥐 같은 종목이라 정치 테마 가는 시즌에는 정치 테마라고 우기고 가고 또 요즘에 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 인공지능으로 가고 또 어떤 때는 네트워크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네트워크로 가고 그러는데 색깔이 조금 불분명하고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글쎄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조적인 어떤 경쟁이 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양산업 내지는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어제 중국의 철강업체가 부도나면서 우리 철강업체들이 신저가를 보이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철강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철강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되는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이 구조조정 하두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쪽 산업에서는 이제 사양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쪽 산업에서는 지속 성장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을 우리는 모멘텀으로 잡아서 사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가치 있는 기업, 성장력이 돋보이는 기업으로 전환되는 소위 사업 구조 전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구조 혁신 종목에 관심을 둔다면 바로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엄청난 구조조정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야말로 겨울에도 피는 인동초 같은 종목이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화승 엔터프라이즈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휠라코리아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제 뭐 찬바람도 불고 패딩이라든지 의류주를 돌아볼 때가 아니냐, 계절적인 성수기를 바라보자라는 분석이고, 임기영님은 DB하이텍입니다. 국내 유일의 또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데요. 의류주냐 아니면 파운드리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자, 이 경기 관련주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섹터 자체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입니다. 근데 그 산업 중에서도 강력한 그 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그 구조조정에서 성공한 혁신 종목들은 앞으로도 뭐 그 산업이 구조조정된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관점. 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휠라코리아도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사실 옷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답이 안 나오던 그런 산업이었고요. 1990년 초반에 이제 우리 의류 산업, 신발 산업도 섬유 산업들 대거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또 이겨내서 이렇게 스스로 이 휠라코리아는 이제 본사에서 이태리 본사에서 이 브랜드를 빌려왔는데 이 회사는 우리 역량으로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브랜드를 본사 브랜드를 내가 접수하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 성과를 보여왔던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혁신적인 측면에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이 계절적인 성수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시장이 전부 IT로 몰려가는 바람에 소외가 됐었는데 이 종목 전형적인 최근에 짧은 십자선 한 7개 정도 나왔는데요. 소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상승 반전을 하기 때문에 제 판단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텍은 지금 IT주들이 많이 가던 동안에 가긴 갔는데 더 가려면 이제 시장에 외국 매수를 포함해서 많은 자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연기금의 총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알 떨어지면 이제 전쟁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외국 매수 들어오니까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도 계속 살 건지 여부는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두 종목 중에서 지금 이 DB하이텍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휠라코리아를 오늘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휠라코리아라고 네.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갈게요. 현대위아와 펄어비스, 오늘 윤여민 팀장과 곽영훈 부장의 이 대결 종목인데요. 일단 현대위아는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이 펄어비스를 4분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위아와 펄어비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 게임과 관련해서 뭐 중국의 파노 얘기가 나면서 어제 순간 급등을 했었는데 뭐 연속적인 시세 흐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도 결국 이번 상승장에서 사실 소외를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인데 항상 이 내수나 이 소비재주들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을 겨냥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때 초반 지수 저점 근방의 상승 속도가 빠르기보다는 지수가 이제 고공권에 들어가서 박스고 상단에 들어왔을 때부터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어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방어주적 성격을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종목 많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횡보의 양상 아마 지수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자금이 뭐 과거처럼 이렇게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 외국인마저 이제 망설이는 그런 대상국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시가좀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속도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현대그룹이 현대차 그룹이 고전의 고전을 거듭했었는데 최근에 새로 내놓은 그 팰리세이드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나오게 될 GV80과 같은 소위 SUV, UV
분야에서의 좀 저렴한 중가 형태 정도의 팰리세이드 히트에 이어서 고가 쪽에 있는 GV80이라고 하는 GV라는 것이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SUV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 이게 어쨌든 이 현대위아도 매출의 구성비나 이런 부분을 보면 기존 사업들이 또 사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 속도라든지 규모 자체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펄어비스는 뭐 기존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현대위아는 어려운 고비를 넘고 소위 극복하면서 뭔가 구조적인 혁신이라는 사업 구조의 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 현대위아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현대위아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라운피플이 또 등장했네요. 정원정 과장의 오늘 추천주 첨단 소재 부품 뿌리 산업기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효성 TNC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하면서 경쟁사 대비 주가는 저평가 메리트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효성그룹의 종목이 또 나왔네요. 라운피플과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라운피플도 이제 뭐 사실 회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종목이고 신규 종목이니까 좀 부담을 많이 좀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런 대로 지금 너무 인공지능 부분에서 지금 신고가 난 종목이 사실 이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모은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효성TNC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 효성그룹 얘기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잠시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뭐 말 나오는 종목은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두 종목 승자 라운피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라운피플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강에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부터 그리고 휠라코리아, 현대위아와 라운피플 이렇게 4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4강으로 가서 이 종목 간 대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휠라코리아죠. 네, 두 종목 비슷한 종목인데 네.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험악한 우리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입국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소위 석유도 사오고 에너지도 사오고 식량도 사올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었던 우리 경공업들, 의류, 신발, 가발, 이런 섬유 이런 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다들 다 없어졌습니다만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하고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결국 살아남았고요. 그만큼 강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두 종목 간에 이제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트렌드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휠라코리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빠졌다 올라와도 여기가 사실은 큰 상투예요.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여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종목 승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이겼네요. 비슷한 종목 간 대결에서 화승이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현대위아와 라운피플인데 어떤 종목이 또 결승에 진출할까요? 네, 어쨌든 이 라운피플도 좋고요. 또 그 현대위아도 좋은데 좀 탄력성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흥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돼서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집권 2년 동안의 산업 정책의 키워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점점점 커져서 많은 산업 분야까지 이렇게 퍼지는 그런 양상이 보고 드디어 이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 이동이 되면서 가게 되는 경우에 물론 현대위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버려야 될 그런 버리거나 축소해야 될 사업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위아보다는 깔끔하게 이제 인공지능 부분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키워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라운피플을 두 종목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아니라 라운피플을 승자로 꼽아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지금 화승엔터프라이즈와 라운피플이 된 거예요. 네. 결승을 한번 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이길까요? 네,
상당히 좀 둘 다 이제 그 강대강의 매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새로 깨어나는 이 앞으로의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사실은 이 새로 깨어나는 컨셉이에요. 그냥 구조조정이라는 컨셉이 저희가 1991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그런 그 키워드였는데 20년 만에 다시 이 키워드가 부활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기업의 사정과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두 종목을 꼽을 때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수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데 내일도 사고 다음 주도 사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쉬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기술주들이 지난주만큼 못 갑니다. 이것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조금 주춤할 때 이제 테마주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파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생존 가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지속 가능이라는 그런 키워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가는 키워드라기보다는 아마 내년 1월 이후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그 청사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소위 나오게 되는 순간에 아마 내년 초 1월부터 한 2월 정도 전후까지 대시세를 한번 낼 수 있다. 진입의 자리는 좋지만 당장 시세를 내는 이런 쪽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열심히 지금 그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의 미래 이런 정책과 관련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리포트 쓰고 또 보고서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거기는 또 이쁜 그림도 좀 넣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뭐 사례들도 좀 취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포트 쓰는 데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한 제가 쓰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신년사 근처 언저리에 이런 내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지금 매수의 자리는 맞긴 한데 당장 많이 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지금 실적 시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종목으로 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승 종목 화성 엔터프라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15,000원 정도 전후에 사실 이제 오늘 보합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15,000원 한 500원 정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17,000원 목표치 손절가 14,000원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15,9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우승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뭐 잠시 후에 또 카카오 TV로 진행되는 또 김동호의 애프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는 어쨌든 이 10년간 이어지게 될 소위 산업 구조 조정 속에서 산업 혁신을 일으킬 종목에 큰 시세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발굴 이제 막 종목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새롭게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 생각도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니까 잠시 후 11시 10분에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